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2강의 논리회로의 개념과 논리식의 간략화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푸는 문제 역시나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만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아, 이런 원리로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불대수 관련된 또 항등법칙, 역등법칙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셔야 이번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리표와 다음 진리표와 같은 연산을 하는 게이트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본 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AND, OR, 그리고 NOT, 그리고 뭐 NAND, NOR, 그리고 XOR까지 진리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X와 Y의 입력이 두 개의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 01, 10, 11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경우죠. 0과 1, 1과 0 다를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두 개의 입력이 0과 0, 1과 1로서 같을 경우에는 0이 출력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쵸? 베타적 논리 합이다 해서 XOR, Exclusive OR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 논리식은 이제 X와 Y가 입력이 된다 그러면 X와 Y의 플러스에 동그라미 플러스, 자,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자,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가 보통 본 강에서는 이제 두 개의 입력이 AB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XY로 나왔으니까 XY 더하기 XY의 앞에 바 뒤에 바, 다시 말해서 XY 더하기 XY의 앞에 바 뒤에 바, 자,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것이 바로 베타적 논리합의 XOR 게이트의 진리표 그리고 논리식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이제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엑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출력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가나다라가 AB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적으세요.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두 개 순서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두 개도 순서를 자리 바꾼다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B A 바 플러스 또는 B 바 A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뜻이라는 거, 그쵸? 요거 같이 기억하신다면 이번 문제 정답은 당연히 몇 번? 3번. 요거는 이제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로 나와 있는 형태죠. 가번과 나번의 보기가 똑같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맞출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XOR 게이트의 출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뭐 1번, 2번이 똑같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런 것보다 3번이 정확한 답이다 라고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역시나 오른쪽 그림의 진리표에서 출력 Y를 최소화하면 자, 이렇게 ABC에 입력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ABC의 경우의 수는 000부터 111까지 총 이만큼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0과 1을 가지고 출력 Y를 보니까 000일 때는 1이래요. 그리고 또 001일 때는 또 0이고 그죠?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 가만히 보면 이 C의 결과값에 항상 반대로 나옵니다. 그죠? 자, C가 0일 때는 출력이 1이 되고 C가 1일 때는 출력이 0이 돼요. C의 결과값과 항상 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다면 아, C의 반대구나. 그러면 C의 반대로가 뭐라 표현하죠? C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라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회로의 이 진리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몰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풀겠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쉬운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역시나 다음 진리표에 해당되는 논리식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00일 때가 0이 나왔고요. 01일 때 1이고 10일 때 1이고 11일 때 0이네요. 두 개의 입력이 같을 때는 0이고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이다. 이게 바로 베타적 논리합 XOR의 진리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타적 그 오하니까 XOR가 답인데 가나다라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진립도 논리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XOR의 결과식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 앞에 바 뒤에 바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가번이 되겠네요.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 물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XOR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5번 문제는 이제 스위칭 회로를 불렀는데 제가 아찌 오빠 얘기했나요? 아찌 오빠. 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d 그죠? 직렬 그 다음에 오와 빠는 병렬. 자,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end는 직렬이고 o와는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 회로를 가만히 보면 이게 한 선으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스위치 회로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죠. 직렬.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꼬마 전구에 불 켤 때 건전지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켠다. 그죠? 이걸 우리가 직렬이라 그러고, 병렬은 건전지를 이렇게 세로로, 자,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거, 이걸 우리가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렬은 얘가 되겠고 병렬은 이 그림 모양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찌 오빠 이렇게 외워서 end는 직렬, 오와는 병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렬이니까 end를 나타내는 거죠. end 논리식을 또 못 찾으면 안 되겠죠. end는 뭡니까? 논리 곱을 나타내는 거니까 a 곱하기 b가 되겠죠. end는 a 곱하기 b라면 오와는 a 플러스 b가 된다. 오와는 논리 합을 의미하는 거고 end는 논리 곱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논리 회로를 간략화했을 때 재설계한 것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A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다 A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B가 이 삼각형을 통과하게 되면 B바가 되죠. 여기다가 B바라고 적어 놓을게요. B바. 그 다음에 얘는 AND 기호인데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얘는 곱하기인데 전체의 바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통과해서 나오면 A하고 B바하고를 곱하기 한 상태에서 전체의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랑 또 이 B바가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는 B바가 도착한 상태예요. 얘랑 AND를 거쳐서 또 바를 거칩니다. 자, 얘를 밑에서 풀어서 적어보면, 자, A 곱하기 B 바 전체의 바에다가 얘가 곱하기니까 곱하기 적어주고 얘가 B바니까 내가 B바를 적어주는데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나 때문에 전체의 바가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얘를 우리가 드 모르간 법칙으로 가운데 잘라서 보호 바꿀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먼저 자를게요. 이 부분을 잘라서 보호를 바꾸면 일단 그대로 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B바의 바의 바. 이 상태에서 드 모르간 법칙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면서 B바의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서 부호를 바꾼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역시나 드 모르간 법칙을 사용하기 전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의 이 바는 서로 부딪혀서 날아가 버리면 돼요. 그럼 남는 거는 a 곱하기 b 바만 남고요. 플러스 그대로 오고 B바의 바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다 날아가고 B만 남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얘를 분배 법칙을 쓸 건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보죠. 이렇게 B와 B, A 이렇게.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A 플러스 B가 남고 이 A와 플러스 B가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하고 난 다음에 B바와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대수 공식에서 B 플러스 B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이 되죠. 1. 자,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니까 사라지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A 플러스 B만 남는다. A 플러스 B만 남으니까 얘는 A와 B의 논리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리 합을 의미한다는 것은 오화를 의미하는 거고, 오화의 그림은 이렇게 안쪽에 동그랗게 들어간 상태에서 AB가 입력되는 이게 바로 오화 게이트의 그림이죠. 자, 오화 게이트 그림은 몇 번? 다번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논리 회로를 줄여서 오화 게이트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지난 문제풀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잡한 전자 회로를 하나로 압축을 시켜서 한 개의 논리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처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컴퓨터 한 대였어요. 그죠? 그걸 줄여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게 이런 논리 회로의 발전 때문에도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 게이트 문제 한 6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우리 그 교재에서도 논리 게이트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도만 해 두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2강을 통해서 논리 회로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실제로 논리 회로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조합 논리 회로와 그리고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를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3강 문제를 통해서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 역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